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파트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연중 기획 시리즈로 해서 아빠가 알려주는 경제 이렇게 해서 쉬운 금융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물론 은행도 중요하고 뭐 간접시장, 뭐 직접 금융시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너무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 실생활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도 약간 들긴 해서, 쉬어가는 차원에서 저기 금융 초보를 위한 달러 투자 상품 어떤 것들이 좀 있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번 시간을 좀 준비했고요. 일단 좀 잘 좀 시작해 볼게요. 이 대상은 뭐 달러에 대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좀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달러는 국제 공식력이 높은 화폐입니다. 금과 함께 자산가들이 보유하는 주요 자산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직접 그 달러를 사서 금고 같은 데 쌓아놓긴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금고를 보면은 뭐 잔뜩 쌓여 있었죠. 뭐 금과 함께요. 웬만한 자산은 뭐 다 전자 거래가 되는 요즘 시대에 달러에 대한 투자 방법은 뭐 다양해졌습니다. 일단은 뭐 달러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첫 번째 방법, 현물을 사는 거죠. 현물 사는 거. 뭐 은행 가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를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의 뭐 환전 수수료를 내고 실물 달러를 받거나, 또 아니면은 뭐 명동이나 뭐 이런 뭐 환전상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달러를 사오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참고로 이게 내국인들은 그런 그 환전상으로부터 달러를 바꾸면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해외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지, 국내 사람들은 세금 문제도 있고 뭐 탈세나 아니면 이런 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달러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이게 달러 적금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은행 창구에 가서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요새는 뭐 모바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제가 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 모바일 앱으로 해서 그냥 일반 시중은행이에요. 모바일 앱에서 달러 통장을 바로 개설을 하고, 심지어 적금까지 들어서 매달 특정한 날짜에 그 달러를 사서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놓고 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뭐 이런 달러 통장이나 달러 예금에 이자도 좀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좀 사라지긴 했어요. 일단 환율에 따른 뭐 환차손 위험이 있고, 또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를 줄 여유가 그렇게 좀 없기 때문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에 투자를 한다, 현물 달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환차익입니다. 만약에 손해를 보는 환차손이 되겠죠. 그래서 달러 예금에 기대하는 게 안전자산으로 내 갖고 있는 심리가 첫 번째 있겠고, 두 번째가 있다고 하면은 달러가 이제 그 가격이 쌀 때 미리 사놓고 달러가 비싸질 때 되팔아서 이거 뭔가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또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래서 좀 환차익에 대해서 말씀 좀 약간 드리자면은, 달러 가치가 쌀 때, 그러니까 워낙 강세일 때, 예를 들면 뭐 상대적으로 1달러에 1,1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1달러에 1,100원을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달러 가격이 비싸짐 될 때는 달러 강세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해지니까 원화 약세라고 합니다. 이때를 1달러에 1,200원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달러 가격이 1달러에서 1,100원 할 때보다 1달러에 1,200원 할 때보다 더 비싸진 거잖아요. 1달러를 살 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 거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가격이 비싸졌을 때, 원화가 약세가 나타났을 때, 이때 달러를 팔게 되면은 100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환차익이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달러 가격이 비쌀 때 샀다가 달러 가격이 쌀 때 되팔게 된다면 환차손을 입게 되겠죠. 이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 이게 은행들도 그냥 공짜로 이게 달러를 내주고 달러를 사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은행들은 최소한 그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 은행을 뭐 수수료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매매 기준율이라고 해서 그날에 있는 그 환율이 1123원이다. 그러니까 1달러의 가격이 1123원이라고 하면은 은행 가서 나 달러 사러 왔어 했을 때 은행이
1123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나름대로 수수료를 붙여서 팝니다, 저한테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그 매매 기준율, 그러니까 그날 고시된 그 원달러 환율보다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매매 기준율 1123원일 때 스프레드 은행 수수료 1.75% 정도 붙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1142.65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이 1123원일 때 나는 1142.65원에 사는데, 왜냐? 은행에서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에 1.75%를 붙이기 때문에 1142.65원 좀 비싸게 사는 거죠. 반대로 내가 달러를 갖고 있어. 팔러 갔는데 1123원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안 줍니다. 1.75%를 제하고 1103.35원에 은행은 사갑니다. 이게 중간에서 이제 중간 마진일 수 있고 수수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달러가 뭐 2%, 3% 올랐다 그래가지고 떨렁떨렁 가가지고 판다거나 산다고 하면은 손해가 좀 날 수 있긴 해요. 꼭 필요할 때야 뭐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뭔가 환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스프레드, 은행의 수수료율을 잘 따져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은행 수수료율은 각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에 따라서는 우대 수수료를 또 해주기도 해요. 이게 본디 내가 부담해야 될 수수료의 뭐 90%를 뭐 첫 손님이니까 빼준다거나 이런 식도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되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달러나 뭐 엔화나 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통화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은행 입장에 봤을 때 구하기가 쉽고 물량도 풍부한 통화라고 하면은, 그럼 외환이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율이 좀 싸져요. 뭐 1.75% 이렇게 되죠. 근데 반대로 좀 구하기가 어려운 통화야, 뭐 아니면 우리가 잘 환전하지 않는 통화야. 뭐 예를 들면 저희 예전에 베트남 동화를 바꾸는데 수수료율이 거의 10% 정도까지 갔다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흔하게 쓰이지 않는 통화에 대한 환전을 할 때는 그만큼 내가 부담하는 환전 수수료율,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좀 높아진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가 있냐? 달러 보험이 있습니다. 달러 보험. 달러 예금이 있으니까 달러 보험이 있는 거죠. 이건 달러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중도 인출, 보험계약 대출, 만기 환급금도 이게 달러로 지급하는 건데, 사실은 내 달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보긴 했어요. 왜냐?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6년, 7년, 8년 정도는 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좀 나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 달러 보험 괜찮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달러 예금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럴 때는 뭐 간접 투자도 상당히 좀 추천해 볼 만한 방법이긴 합니다. 뭐 달러 ETF, 뭐 달러 ELS 같은 경우에 좀 들 수 있는데, 저라면은 좀 달러 ETF를 좀 추천을 해 드릴 것 같긴 해요. 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이나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더 많이 주는 거긴 하죠. 근데 대신 손실이 났을 때는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데 달러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난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기는 하죠. 예. 근데 다만 달러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약세가 예상이 될 때 잠깐 넣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인버스 상품 자체가 장기 투자할 만한 상품은 또 못 돼요. 왜냐? 인버스에 대한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수익은 기준은 그러니까 1일이기 때문에 이게 10일, 뭐 30일, 40일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기간이면 길수록 나한테 손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뭐 ETF나 아니면 인버스 얘기할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달러 ELS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보면 은행들이 달러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보면 달러 하나, 유로 하나 여러 가지 통화를 몇 개 묶어가지고 이제 ELS 상품을 내놓긴 하는데,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해요. 안전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사람 일은 예상치 못하고 하니까 그냥 달러 ELS를 둬서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냥 현물이나 달러 예금으로 해서 안전자산으로 갖고 확보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증권사들이 이제 그 달러
통한 뭐 미국 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또 중개도 해주고 중개 수수료도 예전보다 많이 싸지긴 했어요. 서로 이제 증권사들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달러와 자산에 투자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미국 주식이 상승장을 달린다고 하면은 미국 채권보다도 더 많은 이제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가 있긴 하죠. 다만 근데 거래 수수료가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국내 종목을 거래할 때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고 환율의 변화에 따라 좀 수익이 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 또 만약에 미국 주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배당이 되게 후한 편이죠. 그래가지고 넣어놓고 있으면 물론 이 양도소득세를 물긴 합니다. 물긴 하는데 그래도 배당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꽤 괜찮은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미국 채권 자산이나 아니면 또 미국 또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도 있고 또 그걸 추종하는 ETF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 주식을 직접 이게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미국 달러와 기반으로 해서 미국 채권이나 주식 뭐 예를 들면 IT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원유 관련주나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 종목 그런 업계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결론으로 와보겠습니다. 예. 결론으로 와보겠습니다. 달러 자산의 투자 방법은 첫 번째 달러를 직접 산다. 예, 개인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실물은 보관 등이 불편하니 뭐 달러 예금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모바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달러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ELS 상품에 투자한다. 쉽게 ETF가 편한 것 같아요. ETF 상품이 뭐 내가 물론 장 거래일에 장중 시간이긴 하지만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한 환배를 하면서 뭐 중도와 뭐 그런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ETF가 상당히 편하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채권이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다. 근데 사실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펀드나 ETF에 넣으면 될 것 같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유망주도 많이 있고 게다가 워낙에 그 자본시장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또 미국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도저도 좀 골치 아프거나 힘들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수하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과 투자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